여기가 이제 2호선 합정역이잖아. 6호선도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홍대 있고, 좀 더 지나가면 명동 있고. 지금 이게 평수가 몇 평이야? 전용 면적만 24평 그럼 거의 30평 가까이 되겠네. 되는 거지. 이런 게 지금 감정가가 1억 7,600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 많이 이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지권 미등기이다. 가로 열고 대지 사용권이 없다. 건물 철거 소송 판결이 확정돼 있대. 판결문을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가 아무리 싸게 받으면 뭐해?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모든 특수물건에는 이게 특수물건이라 볼 수 있잖아. 다 허점들이 있거든. 네, 대표님, 제가 3억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물건 검색을 여러 개를 해봤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대지가 없고 그냥 건물만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한 물건이 그 마포 소교동에 소교 카라 아파트라고 유명한 물건이지 이거. 옛날에 우리가 낙찰도 받아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 한바탕 전쟁을 한번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 물건인데 이거에 관심이 있었었구나.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아. 한번 항공사진 한번 열어볼까? 여기가 이제 2호선 합정역이잖아. 6호선도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홍대 있고, 좀 더 지나가면 명동 있고. 어떤 걸로 썼으면 좋겠어, 이런 건물들을. 좀 숙소같이. 그렇지.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있잖아. 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다마는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는 이 합정동 인근에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있잖아. 외국인용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많았거든. 그런 걸 딱 쓰면 딱 좋겠지. 홈플러스나 뭐 메사나폴리스 쇼핑센터들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 인근에.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홍대 구경할 수 있고, 좀 넘어가면 명동 가가지고 또 구경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저거잖아. 경의중앙선이. 그래. 경의중앙선이고 공항철도도 들어온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홍대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오면 멀지도 않고 이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건물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겠지. 지금 이게 평수가 몇 평이야? 전용 면적만 24평 그럼 거의 30평 가까이 되겠네. 되는 거지. 이런 게 지금 감정가가 1억 7,600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 많이 이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데는 땅값이 더 비싸겠지. 땅값까지 치고 그러면은 한 시세는 한 5억 정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게 되게 여러 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너무 싸니까. 네.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겠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지. 이게 건물만 나온 거잖아. 이게 이제 물건 명세서에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비고란에 나와 있는 거잖아. 대지권 미등기이다. 가로 열고 대지 사용권이 없다. 건물 철거 소송 판결이 확정돼 있대. 판결문을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가 아무리 싸게 받으면 뭐해? 철거해야 되는데, 그지? 철거도 네 돈 들여서 해야 돼. 상대방이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네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할 때까지는 또 뭘 내지? 지료를. 그러니까 그 지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거 쓸 때는 월세를 내잖아. 땅도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들이 많잖아. 뭐 세대가 여러 세대일 테니까. 근데 그거를 철거해버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아깝잖아.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집합 건물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는 대신에 이 건물을 나한테 감정해가지고 시세대로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건물 소유자는 거절하지 못해.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정가가 아무리 낮아가지고 난 안 팔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만 입찰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토지 소유자가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지. 소송 확정 판결 공지시켜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자기한테 싸게 받아가는 부분인 거지. 근데 이제 모든 특수물건에는 이게 특수물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 다 허점들이 있거든. 얘네가 토지 소유자가 보통 이제 경매인일 거란 말이야. 경매로 토지를 또 싸게 받은 사람. 그 싸게 받은 이유가 뭐겠어? 이 번듯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을 싸게 유찰시켜가지고 매입을 하죠. 그렇지. 방금 말한 것처럼 건물을 싸게 유찰시켜서 받는 거, 아니면 내 토지를 비싸게 파는 거.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건물 소유자는 철거 당하니 차라리 토지를 비싸게 사자. 울며교자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수익 모델들이 서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지. 지금은 봤을 때는 기싸움에서 질 것 같잖아. 토지 소유자가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건물 철거를 안 당하는 경우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아무리 막 뭐라고 건물 철거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소송하고 해도 이거는 건물 철거를 시킬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건물 철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숙지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건물 철거를 안 당하게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무서운 무기가 사라진 거잖아.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옆에도 다른 세대도 있으니까. 쉽게 철거가 또 쉽지 않을 쉽지는 않겠지, 그지? 그런 사실적인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둬보는 거야. 그리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실제로 건물을 철거를 해버린다. 그러면 수익이 되게 작아질 거 아니야?
건물을 싸게 사거나 아니면 토지를 비싸게 팔거나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토지 소유자도 건물 철거 정권을 행사하지를 않겠지. 겁은 주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가 겁을 안 먹으면 되겠지. 아니면 진짜로 철거를 못 시킨다든가.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한 호수를 받았는데 이거 내 거를 철거시키게 되면 옆 호수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물론 뭐 전체를 다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뭐 끝이 나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건물 소유자도 뭔가 이제 그 무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치료 청구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치료를 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안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 되겠지. 내 강의 들을 때 이런 거 안 배웠나? 사실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안 당하는 법, 치료를 안 주는 법, 뭐 그런 것들 배우면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팔라고 하면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지금 이게 몇 프로까지 떨어진 거야? 3번 유찰 거쳐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 다른 사람이 받아가긴 했지만 이거를 한 58%, 60%에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고.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나는 구분 소유권 매도 촉구를 행사하겠다. 라고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법원에 감정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시세대로 판다 그랬잖아. 그럼 감정평가가 여기 1억 7,600 있잖아. 그럼 우리는 1억 300에 받아가지고 1억 7,600에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럼 수익이 나잖아. 토지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도 못 시키고 치료도 못 받고 그리고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칼자루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또 칼자루 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또 줘야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치료를 안 주면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무마할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배워두게 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특수물건 같은 거 할 때에 뭐 법정지사건 성립 여부니 뭐니 뭐 그런 것들 복잡한 거 판례들 외우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실전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야.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기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건물을 받고 싶어? 토지를 받고 싶어? 대표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토지가 뭔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렇지. 토지를 받아도 수익은 당연히 날 거야. 왜냐하면 서울의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받아도 수익은 충분히 나는 거.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가 칼자루를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받아서 수익이 안 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 입지가 되게 좋잖아.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너 같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받아갔지만 다른 호수들은 우리가 받아서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어. 한번 볼까? 그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 1억 5천 이거를 우리가 6,900만 원, 7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나차를 받았지. 입지가 굉장히 좋고 건물도 깔끔해. 사진 봐봐. 괜찮아. 6층짜리 아파트 잘 지어졌어. 평수도 24평, 전용 면적이. 통으로 이제 그 외국인 임대용으로 쓴다든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일씩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민법상으로 뭐 한 달, 3개월, 4개월 이런 것들 단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용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우리는 이때 6,900만 원에 나설 받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이제 인근에 뭐 연세대학교도 있고 뭐 이화여대도 있고 송황대도 있고 학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외국인 학생들이겠지. 6개월 정도씩 뭐 이렇게 단기 임대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3,000달러에서 4,000달러 그 정도로 수익을 냈었어. 그러면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3, 4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 괜찮지.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활용하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알아? 에어비앤비 같은 거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후기 같은 거 좀 잘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기가 한 10개 정도만 제대로 붙으면 그 슈퍼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다가 검색을 딱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 이게. 그렇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게 너무 싸고 막 이러니까 얼떨결에 봤지만 이 건물만 입찰 같은 경우들도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입지만 괜찮으면. 그러면 이게 건물만 받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하는 동안 그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청구를 할 수 있겠지. 뭐 내용 증명 숱하게 보내겠지. 뭐 내용 증명 보내도 신경을 안 쓰면 되겠지. 못된 마음을 먹고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철거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고 우리 아무리 싸게 받아도 돈 다 날라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 위험이 있지만 철거를 안 당하는 법. 철거를 시키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 판결만 있으면 막 집행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 내에서 허점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허점들을 배우고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맥을 못 추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지. 치료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야. 치료를 이유로 해가지고 경매를 넣을 수도 있잖아. 다시 여기다가. 근데 그런 것들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숙지를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도 충분히 칼자루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특수물건이라는 건 다 이런 것들이야. 공부를 하기 나름.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무기들, 그다음에 그 무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서로 기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수익을 더 크게 얻는 거겠지.
토지 소유자는 소지를 싸게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수익이 날 거고 토지 가격은 계속 또 오르니까. 근데 건물 소유자는 이렇게 이제 잘 활용하면서 월세 받으면서 여기가 지료가 한 6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를 받았다 했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350, 400만 350, 400. 이 정도면은 지료를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안 주는 방법도 배워야겠지만 준다 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크잖아.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해. 처제가 이거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한국의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소주, 그 다음에 족발 외국인들이 잘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서비스로 주는 거야. 냉장고 딱 열면 그게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 막 아주 한국의 전통 음식 먹었네 만에 이러면서 그 댓글도 되게 좋고 우리 처제도 뭐 완전 문외한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슈퍼호스트 됐어. 정말 수요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들을 배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열린 아카데미. 너도 이런 거 다 배웠었었지? 네, 저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모 프로젝트 진행할 때에도 이런 특수물건 같은 거 들어가기 어렵지. 검색들을 해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야. 너 수고했다.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